하지만 이 가수 사실 프랑스에선 전혀 유명하지가 않아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오늘은 영미권을 떠나 프랑스로 한번 가볼게요. 프랑스 하면 당연히 에디트 피아프, 샤를 아즈나부르 같은 샹송 가수들이 소개되지만 우리나라 대중한테 가장 유명한 프랑스 가수 중 한 명으로 아무래도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겠죠.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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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 Pinocchio, des articulés. 오 샹젤리제, 피노키오 같은 곡들은 아직도 추억의 곡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체구와 요정 같은 비주얼도 많은 사랑을 받아요. 우리의 환상을 모두 집약했달까? 그래서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 다니엘 비달을 대표 프랑스 가수라고 많이 소개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가수 사실 프랑스에선 전혀 유명하지가 않아요. 요컨대 이분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다도씨 같은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면 놀라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증도 해소할 겸 대표 샹송 가수가 되어버린 다니엘 비달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에 앞서 최고의 VPN 서프샤크를 소개드립니다.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VPN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의 제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막힌 유튜브 영상, 국가별로 다 다른 OTT 영상 등 유용한 순간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에 보안까지 신경쓰는 서프샤크의 신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메일 스캠 체커, 이메일 사기 검사기라는 새 기능까지 추가됐는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해킹 또 스캠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안전한 메일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이메일 사기 검사기는 스팸 메일에 숨겨진 악성 링크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제한 기기 연결을 지원하니 가족과 친구 모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넣어드렸는데 surfshark.com/복고맨이에요. 이 링크를 통해 혹은 결제 시에 쿠폰코드 복고맨을 입력하시면 서프샤크를 추가로 4개월 더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30일 이내에는 환불도 무료니까 부담 없이 이용해보시고요. 아래 동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비달은 1952년 모로코에서 태어났는데 애초에 모로코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이잖아요. 6살 때 마르세유로 이주해서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발레와 어린이 뮤지컬 등을 배우거든요. 어머니가 배우였다는데 덕분에 이때도 또래보다 훨씬 윗세대의 샹송을 들었고 또 시도 접했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데뷔했을 때의 나이는 고작 만 17세였는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한테 만 17세는 우리와 많이 다른 느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진짜 타고난 베이비 페이스, 소위 말해 요정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음색 또한 그랬죠. 그러니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했고 하루는 프랑스의 대표 가수인 샤를 아즈나부르와 연결되어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샤를 아즈나부르는 프랑스 최고의 가수로 손꼽히는 거성입니다. 자, 이런 곡들을 불렀는데 여러분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곡도 하나 불렀죠. La bohème, la bohème. Hier encore, j'avais 20 ans, je gaspillais le temps.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Oh, she. 본인의 말로는 샤를의 마르세유 공연에서 자신이 우연히 선택되어 무대에 나서게 되었고 거기에서 관객들이 환호를 해줬대요. 나중엔 샹송 페스티벌의 프로방스 알프코트타지를 대표로 출전, 거기서 2위를 차지해 음반 계약을 맺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평범한 한 소녀의 데뷔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의 가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까지 전부 파리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1969년 엠수키템이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가수가 되는데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말씀드렸듯이 만 17세. Dans les plaines de l'Ukraine, sur les murs gris des aime ceux qui t'aiment. 이 노래 제목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는 뜻이었고 1965년에 나온 이웃집이라는 러시아어 노래가 원곡이에요. 자, 이 노래 분석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망명한 유대계 러시아인이었다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이 곡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안된 노래는 우크라이나의 평원에서 저 집의 회색벽 위에 사람들은 글자를 새긴다. 네가 뿌린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니까 너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프랑스 그리고 유대계와 이 곡을 부른 모로코계인 다니엘 비달까지 얽혀서 이 곡은 정말 국제적인 곡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데뷔곡을 발표한 다니엘 비달이었지만 인생이 어디 맘먹은 대로 흘러갑니까? 다니엘은 제대로 활동하기도 전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알아눕고요. 파리를 떠나 몇 달 요양을 떠나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음반사로부터 엉뚱한 소식을 듣습니다. 야, 네 곡이 일본 차트에 올라갔대.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한테 환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유는 다니엘이 아픈 동안 프랑스 레코르사랑 제휴한 일본 레코르사의 관계자들이 아티스트 교류를 위해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있는 다니엘 비달의 사진을 보고 이 꼬마는 누구냐면서 음반을 가져왔다고.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는 프랑스 인형이라고 자기를 마케팅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입니다. 우리는 어린 가수를 통틀어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상이란 뜻이고 또 50년대 미국에서 쓰였다는 건 많이들 아세요. 근데 정작 이 말이 왜 지금처럼 어린 가수를 형용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이 시기에 프랑스 가수들이 이 단어의 고착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이때 일본에서 인기를 끈 실비 바르탕이나 프랑스갈 같은 가수들은 당시엔 예예걸이라는 범주에 속했지만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아이돌이거든요. Révolution sonning. 1964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 중에 아이돌을 찾아라 라는 영화가 있었고 이 영화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죠. 실비 바르탕이 일본에서 인기를 끈 것도 여기에 출연한 게 결정적인 요소였고요. 이때 아이돌이란 단어가 일본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70년대 즈음부터 일본에서 아이돌이란 단어를 지금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이 굳어지는 거예요. 60년대 프랑스 가수들은 일본에서 붐을 일으켰고 다니엘 비달도 이에 따라 수요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일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거든요. 하지만 내가 인기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어디든 가야 되고 그래서 도쿄행 비행기를 탔는데 입국 현장에 자기들 팬클럽이라는 사람들이 작은 프랑스 인형을 잔뜩 들고 서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후로 다니엘은 일본에서 완전히 일본 감성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죠. 그 아까 나온 그 데뷔곡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일본어로 번안이 돼서 천사의 낙서라는 이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그 문학적이었던 가사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愛を振りまいて困らせちゃうの恋してしまう次はあなた 그러니까 프랑스랑 일본이 가수를 바라본 시각이 아예 다릅니다. 프랑스는 다니엘을 많은 가수 중 하나로 봤고 일본은 다니엘을 인형 같은 가수로 소비했죠. 프랑스 인형이란 말이 대명사처럼 쓰이던 일본에서 다니엘은 그 별명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존재였다. 이거는 나아가면 당시 프랑스의 낭만을 가진 일본인들의 니즈를 풀어준 거죠. 다니엘은 일본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며 완전히 일본에 자리 잡았고 일본어를 배우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매출해요. 그 히트곡이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다니엘 비달이 대표 프랑스 가수로 알려지게 됩니다. Catherine, Catherine, vous aviez 10 ans.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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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 Pinocchio. Tout en haut Et la tête collée. 피노키오라는 곡이 특히 유명할 텐데 CFS로 많이 나왔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죠? 이것도 일본어 버전이 있어요. 자, 이거를 들으면 일본에서 추구했던 다니엘의 이미지가 뭔지 더 노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Pino, otoko no koyo. Sorewa P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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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occhio. 이 곡이 나온 건 1970년 다니엘 만 18세 때. 자, 이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어린 게 최고의 무기였어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면서 히트곡을 냈거든요. 그 중에서도 1971년에 낸 이 곡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곡일 텐데요. baladait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Aux Champs-Élysées,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샹젤리제 거리, 나아가 프랑스 파리라는 곳에 동경을 품게 해주었죠. 사실 이 곡은 원래 샹젤리제 거리를 겨냥한 곡이 아니었고 영국 런던의 워털루 거리가 무대였습니다. 제이슨 크레스트라는 무명의 영국 밴드가 1968년에 만든 게 빛을 못 보고 묻혔는데 이때는 눈에 들어오면은 다른 가수들이 커버해서 그냥 부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미국계 프랑스 가수 조 다신이 다음에 이 곡을 프랑스에 맞춰 현지화, 죽은 곡을 완전히 되살렸죠. 그리고 1971년엔 다니엘 비달이 이를 가져와서 다시 커버.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그래서 이 곡도 언제 프랑스 현지인이랑 얘기를 할 때 이 곡을 언급하면 모두가 알지만은 다니엘 비달의 버전을 얘기하면 잘 모른단 말이죠. 다니엘의 버전은 일본에서 80년대 CM송으로 사용되며 롱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街の遊撃手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다니엘의 영상들은 대부분이 오 샹젤리제 곡의 라이브 영상들이고요. 이후의 다니엘 활동 기록은 사실 70년대라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니엘이 이때 TV 프로와 광고 출연 그리고 CM송을 직접 부르기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건 여러 기록을 통해 남아있습니다. ピンクの切れたペンを見るから日は私と行きましょうシャンゼリゼ 3년 동안 일본의 80개 도시를 돌아다녔다. 택시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녹음실에서 잠들 때도 있었다고 본인은 증언하는데요. 여기서 3년이라는 말에 주목을 합시다. 일본 데뷔 후 3년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기록된 디스코그래피를 보시면은 다니엘 비달이 1972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싱글이 나오다가 1973년부터 그 빈도가 확 줄어버려요. 그게 결국 프랑스 인형으로 소비된 본인의 한계였던 것. 사람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이미지와 레퍼토리 모두에서 변화하고 싶었지만 음반사에 반대에 부딪혔다고 증언하거든요. 이미지 변화를 위해 휴식기도 갖고 여러 가지 했대요. 비자 문제 때문에 프랑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곡은 계속 나왔지만 이전만큼의 인기곡은 없었고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총 15년 정도 일본에 머물렀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프랑스로 돌아갈 땐 이미 차코 앤 헬센젤이라는 일본 그룹의 멤버와 결혼해 아들도 낳고 완전히 일본 문화에 녹아들은 채였어요. 이런 것도 문화 교류의 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서 클로드 모네가 살던 지베르니를 다녀왔는데 거기 걸려있는 그림들이랑 장식들이 일본 걸로 가득해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모네가 일본의 환상을 품었듯이 일본도 다니엘을 통해 프랑스의 환상을 품은 거예요. 두 나라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하지만은 거기까지 들어가기엔 영상이 너무 깊어지고 아무튼 돌아간 이후로 다니엘은 가족을 돌봤지만 통영일도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에 모인 일본인들 앞에서 막 노래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네요. 이후로는 남편과 헤어져 다른 파트너와 남프랑스 로호그에 정착,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고요. 데뷔 50주년이었던 2019년엔 랑데뷔라는 신보를 약 40년 만에 내면서 돌아오기도 했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코메코메 클럽의 멤버 플래시가 네코에게 컴백 제안을 받고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물론 이 활동은 지속적이라기보단 일시적인 기념 음반에 가까웠다고 보는 게 맞겠고 사실 이후로는 코로나도 터져서 본인도 꾸준히 활동하기엔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 SNS로 2021년에 마츠모토 카즈코라는 샹송 가수의 파리 올림피아 공연에 게스트로 선 걸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 잘 알려진 프랑스 가수가 알고 보니 일본의 내수 가수였다는 거는 누군가에겐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음악은 국가를 연결하는 창구잖아요. 프랑스 인형 다니엘의 음악이 동양의 누군가에게 동경과 낭만을 심어줬다면 어디에서 인기 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 비달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포꼬맨 Let's go.